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경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독 일본만 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해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수합병 또는 공장 신설 같은 외국인 직접 투자는 무역 규모와 함께 경제의 개방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FDI 유치는 투자를 유치하는 나라의 생산성 증가, 기술 발전,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FDI를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죠. 지금의 중국 경제가 G2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FDI의 힘이 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수십 년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인당 GDP도 2018년에 이미 우리나라에 추월당했습니다. 정부는 GDP의 2.5배가 넘는 막대한 부채의 수렁에 빠져 있고 가계는 실질임금 감소와 인구 노령화로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일본 인구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48세를 넘어 5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업뿐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도 해마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IMD가 발표한 2021년 국제 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은 64개국 중 31위에 머물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8계단 높은 23위입니다. 특히 일본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운크타드는 2019년 전세계 196개 국가의 GDP 대비 FDI 유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일본은 196개국 중 19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본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연 일본 경제의 미래가 존재할까요? 일본이 자동차를 비롯한 몇몇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많은 분야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이 고질적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외국인의 일본 기업 인수에 대해 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총리는 직접 투자 장벽을 허물어 1.2%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비율을 10년 내 5.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의 GDP 대비 FDI 비율은 4.4%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이 대부분 선진국의 GDP 대비 FDI 비율은 44%로 높아져 일본과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편법을 써서 감추는 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부정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비율은 94년 2%에서 최근에는 14%로 급성장했습니다. 인도도 90년 0.5%에서 최근에는 14%로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자국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부진한 걸까요? 무엇보다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 기업의 경영권을 내주는 것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뿌리 깊은 부정적 정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일본이 OECD에 가입한 1960년대에는 표면적으로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기업과 자회사 간 순환출자와 일본 특유의 기업 집단 구조 제도를 악용해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 진출을 막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같은 기업 집단 내에서만 기업 매각이 가능하고 다른 기업 집단 간에서는 기업 매각이 전무했습니다. 하물며 외국 기업에게 매각되는 경우는 더욱 상상하기 어렵겠죠. 정부 관료의 구태의연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2020년 정부 자문기구로 설립된 FDI 촉진위원회는 2025년경이면 약 60만 개의 중소기업이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승계 어려움으로 폐업 위기에 놓여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매각을 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진과 매수를 원하는 외국 기업을 연결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막상 정부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는 외국인 M&A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 내 일자리 부족보다 외국인에게 기업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득권층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해하며 세계적 흐름을 무시하고 경제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한 일본 경제에서 희망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일반 서민들의 몫이겠죠. 최근에는 일본도 뒤늦게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뒤처진 일본의 상황을 끌어올리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몰락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